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주식 고민 해결해드릴 주식 챔피언 멘토 김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또 많은 분들의 종목 상담을 도와드려야 할 텐데요. 자, 시장이 오늘 조금 올라서고 있는데 내 종목도 조금 갇혀있던 게 올라오는 것도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디까지 봐야 되고 이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 포인트 최대한 콕콕 집어서 의견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전화 접수로 신청받고 있습니다. 023772-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데일리 TV 유튜브로 검색하셔가지고요. 거기에 채팅창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면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분위기 먼저 좀 점검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저는 미국 증시 지표, 고용 지표 쪽 관련된 부분인데 실업 청구 건수가 늘었다. 그만큼 실업자가 늘고 있다라는 내용성이 조금 나타나면서 긴축 우려에 대한 부분들,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더 강해질 수 있다는 부분들이 조금 위안을 삼는 그런 분위기가 되면서요. 바뀐 건 없습니다. 금리 인상은 당연히 진행될 텐데 그런 내용이 반영되면서 나스닥이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시장 또 스타트가 좀 좋았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역시 시장의 유동성, 금투세가 유동성에 대한 부분 제한적인 부분이 좀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그럼에도 이제 조금 주요 기업들의 흐름성이 나아지면서 차이는 있습니다. 나아지면서 조금 시장이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일단 외국인 수급 자체는 크게 나타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 쪽에서 일부 순매수가 나타나고는 있지만 제한적이고요. 그리고 기관의 어떤 금투 쪽에서도 조금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지만 역시 그 폭은 크지 않다. 그만큼 매도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매수가 그거보다 조금 많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 같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개별적으로 종목들의 좀 수급들이 흘러 들어간다라고 보실 텐데, 지금의 트렌드가 우리의 시장이 많이 바뀌어 왔었는데요. 올 초에서부터 본다라고 하면은 러시아 쪽 관련된 전쟁 리스크로 인해서 우크라이나 쪽 이슈가 많이 불어 있었습니다. 그때 한창 트렌드를 보였었죠. 시장 하락도 부추겼었고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이나 또 하반기 이제 3분기 쪽 넘어오면서 또 네옴시티라는 관련 또 트렌드가 또 나오긴 했었는데요. 지금은 제가 최근에 계속 얘기했던 리오프닝이 트렌드, 하나의 키워드라고 계속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디어 컨텐츠, 리오프닝 쪽 관련된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IT 5G 쪽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얘기를 드릴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오늘 리오프닝 주가 어제 조금 주춤하긴 했었는데 오늘 재차 또 반등이 나온다는 거는 그만큼 이 트렌드에 대한 이슈가 단발성이라는 개념성보다는 일정이 어느 정도는 더 남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미디어 컨텐츠 쪽이 조금 강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역시 중국 쪽에서 또 OTT 시장에 대한 부분에서 한국 드라마라든지 그리고 게임, 파노 쪽에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IP를 갖고 있는 지적 재산권에 대한 부분들의 IP를 보유하고 있는, 그러니까 IP를 통해서 이익을 가질 수 있는 기업들의 영향력이 그만큼 중국의 한한령 해제라든지 좀 완화되는 이 정책 에 대한 부분에 수혜를 좀 많이 보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미디어 컨텐츠도 지금 흐름, 대표적으로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도 흐름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다. 드라마 제작 쪽에 대한 재무적인 부분들 그리고 출시작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대한 부분들 조금 더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튜디오 드래곤은 일전에 조금 한번 얘기를 드렸었는데 지금 또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늘 얘기하는 게 이런 방송을 통해서 얘기한다라고 해서 그 순간 좋은가 보다 오르고 있구나 해서 더 올라갈 거라고 따라서 하지 마시고요. 일정이라는 부분들, 그 중국의 내년 충절, 그 양회 이런 쪽으로 넘어갈 때 중국의 영향력과 그리고 그 글로벌 OTT 기업들의 어떤 행보를 판단한다라면은 K 컨텐츠의 기대감은 일정적으로 아직 조금 더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눌림성, 시장이 조정이 나올 때 눌림이 나올 때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화장품주도 끝난 게 아닙니다. 그리고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도 흐름성이 빠질 듯 빠질 듯 하지만 조정일 뿐인 거고요. 현재 아직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남아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면세 쪽이나 그리고 화장품 쪽은 시세가 좀 나와 있기 때문에 부담스럽잖아요. 우리 조금 개선세가 좀 보이는 쪽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일본 쪽 관련된, 일본과 오히려 미국 쪽에 관련된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나오는 CNC 쪽이라든지
그런 쪽의 화장품 기업들을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 있으면서 오늘은 IT,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어떤 흐름성도 좀 양호해지는데요. SK그룹 같은 경우는 이혼 소송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돼서 이제 SK 하이닉스의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치를 좀 많이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부분보다요. SK 하이닉스가 반도체는 안 좋을 때도 있는 겁니다. 그 안 좋을 때, 그 싸다, 그 안 좋다라고 하면은 싸다라는 관점에서 접근성을 고려하는 게 더 좋다. 근데 지금 안 좋다 하는 게 몇 번이 진행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게 한두 번 더 진행된다라고 할 때 그거를 계속 시장에서 안 좋다라고 폭발적으로 얘기할 때 떨어지는 거는 이제 가격이 싸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럴 때 이제 분할 접근성도 고려해보는 그런 대형주 쪽에 투자를 고심하고 반도체 쪽은 나는 편입을 해야 된다라고 기준이 있으신 분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하시고요. 계획이 없는 분이 갑자기 또 이런 게 떨어진다라고 해서 하이닉스가 많이 싸지는구나, 괜찮아진다라고 얘기하는구나 해서 계획이 없던 걸 갑자기 살려고 하지 마시고요. 충분히 지금은 계획적으로 좀 준비를 하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치 테마들도 인맥주들 이제 다음 대선이나 야당, 여당 대표에 대한 구도로 인해서 관련주들이 좀 많이 움직이는데요. 따라가실 필요 없습니다. 그런 큰 시세가 나오고 났을 때 다음 시즌이 있으니까요. 그들이 한번 대시세를 만들고 다음 시즌이 올 때 아직 대선은 남았으니까 그들은 관심적으로 나중에 어떤 종목을 담아둬야 될까 관찰만 하시는 쪽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플랫폼 쪽에 대한 기대치, 그 카카오 네이버 흐름성 바닥에서 돌아오는 거래, 대량 거래가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역시 조정 국면 그리고 외국인 기관 수급을 좀 잘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이렇게 정리해드렸고요. 시장이 오르락내리락 박스권으로 가더라도 이렇게 힘 있는 시장이 하루하루 나타납니다. 그래서 일정 이슈가 있는 어제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에 어떤 수급 변화가 있었지만 오늘은 또 그게 긍정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거. 다음 주에 또 FOMC의 일정에 맞춰서 대응할 수 있는 일정 매매를 좀 잘 갖춰보시길 바랍니다. 시장은 저는 박스권이지만 이런 오르는 흐름세가 나오니까 떨어질 때 담아두는 전략도 괜찮다.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지고 있는 종목은 어떻게 될지 궁금하실 텐데요.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대한항공 네, 매수가고 27,900원에 30%요. 27,900원에 30%요? 네네. 조금 오래 기다리셨다, 그죠? 많이 기다렸어요. 네, 오래, 많이. 좀 더 기다립시다. 네, 기다리는데 지금까지 기다린 것보다는 조금 짧을 것 같고 충분히 올라올 수 있으니까 가격이 이제 많이 좁혀졌잖아요. 저 밑에 21,000원대까지 갔다 올라왔으니까 좀 좁혀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네네. 뭐 물량을 더 늘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30%는 좀 많은 비중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네네. 그대로 들고 가서 한 28,000원까지 올라오는 부분은 보여요. 그죠? 그런데 이 매수가하고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그죠? 28,600원 정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한 제가 봐도 5% 정도 수익권이 나올까 말까 할 것 같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저는 일단은 28,000원까지 가면은 비중을 한 30% 정도만 줄이시고요. 그때 와서 이제 우리가 리오프닝도 있고 대한항공 같은 경우 인수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대한항공 내부에 예전에 뭐 지분 가족끼리 막 싸우고 난리 났었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 그 그룹 내부에서 지분의 자꾸 이동성이 조금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큰 뭐 단순 투자 목적이다 뭐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지만. 가족 간에 또 알게 모르게 또 뒤에서 뭔가 준비를 하고 있을 거라는 저의 이제 내피셜인데 그냥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게 또 지각 변동을 또 한 번 더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있고 어쨌든 대한항공은 아시아나 인수에 대한 부분들이 현재까지 제가 봤을 때 부정적이보다는 좀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수급도 최근에 좀 유입됐고 좋은 수급이요. 그래서 저는 홀딩 의견 드리고 한 28,500원 정도까지는 가셔가지고요. 한 일부 약수이긴 하더라도 지금은 짧게 끊어주는 수익이 더 좋은 장세거든요. 계속 안 오르니까. 그래서 거기서 비중을 한 절반 정도나 3분의 1 정도는 수익 실현하시고 다시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그때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꼭 거기서 이익 실현할 수 있는 전략으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해되셨나요? 네, 근데 여기 만약에 일봉으로 보면은 26,650원이 쌍봉인 것 같아갖고. 쌍봉이라는, 쌍봉이 아니고요. 쌍봉이라는 부분은 그러면 저기 이 쌍봉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 각도 아시죠? 각도. 네네. 상승하는 이런 각도가 있지, 각도. 막 10도, 20도, 30도, 40도, 90도 하면 직각이잖아요. 그죠?
네, 주가가 네. 오르는데 이 각도가 가파르게 올라가서 쌍봉이 돼주는 거고 이거는 쌍봉이라는 게 아니라 앞에 네. 있던 왜냐하면 이건 내려오던 흐름, 올라가던 흐름이 아니라 저기 지금 화면 보고 계세요? 네네. 네, 올라가던 흐름 저기 이전에 2020년부터 해서 올라가던 흐름에서 지금 내려오던 흐름에서 밑에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라 쌍봉이 아니라 오히려 밑에서 바닥을 다지고 있는 바닥을 다지고 있는 거예요. 쌍바닥, 세바닥, 네바닥, 다섯바닥을 다지고 있는 데서 돌아 나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방향성이 다르다는 네. 얘기예요. 단기로 여기서 쌍봉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행보 박스권이 만들어지는데 오히려 여기를 돌파하면은 제가 얘기했던 한 28,500원대까지 갈 수 있겠구나. 그러면 쌍봉이라고 생각했던 26,500원이 쌍봉이 아니고 저항인데 이 저항을 돌파하는 거를 얘가 여기서 최근 흐름을 잘 만들어 왔으니까 그걸 지켜보고 네. 돌파하지 못하면은 얘는 쌍봉으로 떨어진다라기보다는요. 횡보하면서 좀 흐름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과거에 횡보하던 자리 위치로 그러니까 뭐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라고 하는데 현재 상황에서 본다면 이 최근을 밑에 바닥으로 본다라면은 횡보 구간 진입했고 위쪽으로 좀 나갈 수 있는 한 번의 시세를 만들 수 있는 영역 거기까지 좀 있으니까요. 쌍봉이라고 판단하지 마시고 저항을 돌파할 수 있는 위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쌍봉은 저 꼭대기여야 돼요. 얘가 맞아요. 가장 높았던 최고가를 쌍봉으로 보는 게 맞는 거고요. 뭐 네, 접근성은 네. 좋은데 거길 박스권의 어떤 저항이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네. 저는 좀 더 만약에 조금 더 사면은 살 필요 25,000 없어요. 원대 조금 사지 마세요. 왜냐하면 필요 욕심이에요. 여기서 더 샀는데 제가 얘기하는 게 100%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생각하는 맞아요.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이건 가능한 영역이니까 의견을 드렸는데 그게 좀 내려갔다 올 수도 있는 건데 여기서 비중을 늘리시게 되면은 비중이 한 30% 있는데 늘려봐야 5% 10%예요. 단가율이 크지도 않고 내가 수익 더 벌 제가 드린 목표가에서 수익을 더 보려고 욕심을 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네, 하지 네, 마시고 가지고 계신 데에서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또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네, 오랜만에 또 전화하셨네요. 잘 계시죠? 네, 목소리만 들어도 알 것 같아요.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나 너무 화나요.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에이스테크 18,000, 나 부끄러워 말도 못하겠네. 18,500원에 10%인데 내가 이 가격에 어떻게 샀는지도 모르겠어요. 네. 뭐 5G 쪽 올라오는데 얘는 뭐 5G 쪽도 그렇고 오늘 뭐 내용은 5G 아닌 쪽도 좀 붙었는데 오늘 5G 쪽이 좋거든요. 네. 예, 근데 얘가 이렇게 오를 줄 알았으면은 추가 매수를 좀 했어야 되는데 추가 그러면 매수도 또 어떤 선에서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안 하고 그냥 막 있을 그거- 때마다 이상하게 이렇게 올라오니까 네. 예, 잘못했나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요. 네, 근데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제가 이거 올라오고 나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든 거지. 올라오기 전에는 아이고 그러니까요. 계속 떨어지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올라오고 나는데 그런 생각 지금 하신 생각이 있잖아요, 그죠? 안 좋은 예. 나의 생각이고 발상이고 습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다 지워버리시고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올라오는데 생각을 다르게 해야죠. 올라오는데 얘가 더 갈 수 있을까? 살려고 하지 마시고 더 갈 수 있을까? 라는 부분을 지금부터 봐야 돼요. 최근에 한번 시세 며칠 전에 좀 흐름 만들다가 올라오는 건데 5G에 대한 부분들이 괜찮을 수 있을까라고 봤는데 미국 시장에서도 지금 현재 뭐 네트워크 장비나 그러니까 인프라거든요. 5G 가입자는 계속 늘어나는데 이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 5G에 대한 효율성은 계속 떨어져요. 저 오늘 또 5G 폰 저도 쓰는데 들고 오는데 실적으로 5G였다가 LTE로 바뀌고 막 계속 왔다 갔다 하듯이 아직 우리가 실제로 5G를 누리고 있는 게 없거든요. 제대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꼭 휴대폰으로만 느끼는 게 아니라 많은 컨텐츠나 플랫폼들 그리고 앞으로 발전할 것도 뭐 인공위성에 대한 어떤 자율주행이나 교통 시스템 이런 데 많이 반영돼야 되기 때문에 인프라는 필수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는 긍정적이에요. 다만 이 에이스테크라는 기업 자체가 다른 5G보다는 이 5G 쪽에 이슈가 돼서 시세가 강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은 뭐 레이더 센서 쪽 관련된 부분은 또 약간 엮이는 것 같기도 하지만 큰 의미는 없고 5G로 봤었을 때 이 재무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요. 말은 예, 많은데 그렇더라고요. 재무는 안 좋다고. 그리고 예. 뭐 사우디 쪽 관련된 뭐 얘는 중동 쪽에서도 얘기가 많았었는데 사우디에 뭐 하웨이가 뭐 간다고 오늘 뭐 시진핑이 가서 5G 계약을 하고 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 에이스테크의 가장 위험한 건 재무적인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근데 다만 내년 초에
5G 쪽에 대한 어떤 기대성이 추가적인 상승을 더 끌어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서 좀 올라올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줄여야 되고 저는 10%인데 늘렸다가 상황이 좋아지지 못하면 어려울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이 기업만큼은 이 내가 손실 본 걸 좀 줄이는 쪽으로 더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내년 초까지 좀 근데 들고 저기 가시고. 보니까 5G 갈 때도 야는 조금 못 가더라고 다른 종목보다요. 좀 늦게 가는 것도 있기도 하고요. 개별적인 실적이 안 이슈가 더 좋아서 커요. 그렇죠. 네, 개별적인 이슈고 실적도 안 좋고요. 이 기업은 예. 저는 만약에 5G로 접근한다라고 신규 조건 생각한다 그러면 하지 말라고 얘기를 드릴 정도니까 그러니까 더 사지 말라는 얘기예요. 사지 말고 근데 사람들이 정권 방송 보니까 오늘도 사람들이 에스테크 많이 추천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안 해요. 그분은 그분들 네, 생각이고요. 사람들이 다 많이 똑같을 수 없잖아요. 추천하세요, 저는 안 오늘도 해요. 보니까. 네, 일단은 예. 계속 이래 얘기하면 저하고 오늘 1시간 내내 그냥 이렇게 티키타카를 할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만 얘기 드리고요. 여기까지만 얘기 드리고 안 하고도 정말 추가매수 어디에서 해가지고 나올까요? 추가 매수 하지 마시고요. 나중에 좀 더 올라오면은 8,200원 정도 올라왔을 때 저는 충분히 내년 상반기 때 한번 더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 올라오면은 그때 다시 한번 더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 드리고요. 뒤에 기다리신 분도 많으니까 빨리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저는요, BGF요. BGF요? 네, 매수가 후 비중은요? 비중은 가격은 4,950원이고요. 비중은 15%요. 4,950원이요? 네네. 비중이 40%라고 하셨나요? 15%요? 15%. 네. 그런데 이렇게 좀 막 뉴스를 보면 무슨 막 형제간에 막 이렇게 무슨 티격태격하고 막 이런 게 자꾸 올라오고 이래가지고 네. 이게 회사가 말썽이 많은 회사인 건지 회사가 괜찮은 회사인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뭐 저는 형제가 티격태격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막 이 회사 내 그런 거다 하고 거예요? 막 싸우고 막 이러. 그럼 저는 내용은 잘 몰라도 막 싸우고 이러면은 막 지분 갖고 이 회사 내가 가져갈 거야 뭐 하면서 뭐 그냥 재벌가끼리의 뭐 어떤 싸움 뭐 이런 걸로 생겨서 좋아질 수 있는 거지 않을까요? 저는 아직 내용은 잘 그런 내용을 제가 처음 들어봐가지고 최근에 일단에 보여지는 거는 BGF 쪽에 대한 기대 괜찮아요. 기대치도 괜찮고 회사 네. 자체적으로 자꾸 연결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긍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제가 그 내용을 명확하게 알고 있지 못해서 제가 뭐 이 시장에 있는 모든 정보를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뭐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BGF가 최근에 시세 나왔던 이 흐름 자체는 뭐 기술적으로 네. 봐도 괜찮고요. 그리고 네. 최근에 뭐 편의점 쪽에 대한 어떤 매출이나 기대치 이런 것도 괜찮고 BGF는 또 편의점이 아닌 그 외적인 사업적인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네. 나쁘게 흘러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하지 마시고요. 흐름성도 네. 괜찮고 바닥권에서 거래를 많이 터트려줬기 때문에 그것도 어느 정도 네. 돌파성 흐름이었다라는 부분에서 저는 이거는 네. 홀딩하고 계시면 매수가까지 오고 조금 더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 5,000원대 정도 네. 진입까지도 가능할 것 같으니까 그 5,000원 위쪽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불안감이 스스로가 느껴지는데 계속 제가 좋은 의견 드린다고 해서 가져가지 마시고요. 비중 줄이시면서 5,000원 위쪽에서 네. 이익을 짧게 챙겨가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5,000원까지 홀딩 의견 드릴게요. 홀딩해도 되겠습니까? 네, 저는 홀딩해도 된다라고 봅니다. 홀딩 의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전화 또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네, A프로젠 A, 1,100원에 30%예요. A 프로젠이요? 예, 예. 매수가가 얼마라고 1,100원? 하셨죠? 1,100원이요. 1,100원요? 예. 이거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약품 정도 앞으로 좀 좋아진다 해서 샀는데요. 네, 이거 안 좋아져요. 네. 예. 이 기업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작전주고요. 뭐 작전주라는 네. 건 아니 그 저도 몰라요. 근데 흐름이 그래요. 막 그냥 아. 바이오 중에 에이프로젠이 뭐 유니콘 기업 뭐 얘기 나오고 뭐 별별 게 다 나왔는데 막 회사들 막 저기 뽀개서 여기는 생산하고 여기는 뭐 하고 여기는 일본하고 뭐 해가지고 뭐 하고 별 얘기를 다 만들면서 움직이는데 뭐 이 네. 회사에서 저를 미워하든 안 하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자하기에는 그냥 최악의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을 정도로 안 하는 게 예. 떨어져서 얘기 드린 게 아니에요. 저는 만약에 작년에 올 초에 봤었어도 막 급등이 나왔어도 이 종목은 쳐다보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왜? 돈도 예. 없고요. 네. 이 회사가 어떤 그러네. 자본력도 없고 그냥 어떤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기대치 있었는데 그게 해온 게 이게 한 5, 6년, 7년, 8년까지 돼 있어요. 근데
결과가 네. 나온 게 하나도 없단 말이죠. 그래서 예. 이 기업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아서 이거는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올 넘겨도 바이오들이 뭐 특수성을 갖고 있다 뭐하다 이래서 뭐 갑자기 올라올 수도 있지만 이번에는 네. 좀 다를 수 있어요. 굉장히 큰 바이오 쪽도 이 시장 자체가 워낙 무너져 있기 때문에 투자 자본도 안 들어오고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되도록이면 정리 쪽으로 의견 드리겠습니다. 비중도 30%다 사라지는 것보다는 좀 갖고 있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급등이 나오는 거는 저는 이 주가의 어떤 등락폭에 대해서는 전혀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의견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잘 참고하셔가지고 다른 쪽에서 예. 다시 챙겨가신 좀 안정적이고 재무에 대한 부분들이 그러니까 제조 쪽에 어떤 생산력이 있고 판매력이 있는 영업이나 이익에 대한 예. 부분들이 좀 느껴지는 거 아주 간략한 거잖아요. 중소형 쪽도 그런 쪽이 많아요. 바이오도 돈 버는 데 예, 많으니까 좀 옮겨가세요. 예. 저는 이거는 예, 알았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정리하는 쪽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또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삼성 SDI요. 삼성 SDI. SDI. 예. 네, 매수가 비중은요? 매수가는 72만 원이요. 72만 원이요. 예. 최근에 사셨어요? 예. 네. 얼마 안 됐어요. 제가 뭐 주챔쇼에 매일 나오는 게 아니라서 그런데 2차 전지는 살 자리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계속 드렸는데 이 기업이 나쁜 게 아니에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 때 좋은 가격에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저도 나쁜 가격에 살 때 있겠지만 최대한 좋은 가격에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2차 전지는 지금 진짜 좋은 자리, 그러니까 뭐 올라가는 자리라는 개념보다도 내가 어떤 살 수 있는 어떤 자리, 뭐 시장 상황하고도 뭔가 다 안 맞아요. 인플레 감축법에 수혜주다 뭐 이런 얘기해서 오른 것도 있고 했지만 막상 그 인플레 감축법에 대한 뚜껑을 열어보니까 뭐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게 없어요. 그냥 그 말 때문에 그냥 트렌드 돼서 잠깐 올라갔던 부분인데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지금은 어떤 위치적인 조건이 2차 전지 소재 쪽이나 다 그래요. 그래서 안 좋다라는 얘기예요. 흐름이 안 좋은 거예요. 기업이 안 좋은 게 아니고요. 무슨 말인지 네. 아시겠죠? 예. 그래서 뭐 실적으로 장기적으로 들고 가라. 저는 지금 그런 타이밍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거는 가격이 좀 더 떨어질 거예요. 비중이 30%좀 많은데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요? 내가 지금 비중은 30%인데 돈을 더 추가적으로 나중에 더 사면은 너무 큰 비중으로 갈 수 있겠다라는 부분인데 지금 손실폭이 한 10% 내외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예. 예. 네, 근데 한 10% 정도의 비중을 매도하는 건 어떨까요? 매도를 해놓으면 10% 정도를 매도하게 되면 내가 20%를 보유하고 있는데 지금 내 손실이 전부 다는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예, 예. 여기서 돌아가서 제가 생각했던 이외로 또 상승할 경우에는 20%라는 비중이 이 10%의 비중을 10%만 상승해도 수익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해되세요? 예. 그러니까 비중만 예. 좀 줄여놓고 삼성 SDI는 내려와서 분명히 2차 전지는 다시 또 매수할 수 있는 영역을 줄 거예요. 끝나지 않는 예. 테만 그 섹터니까. 그러니까 그 10%를 10% 손해 보더라도 가지고 밑에서 나중에 사서 단가 효율을 예. 만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제가 결정드리는 부분이 아니고 참 본인이 판단해야 되겠지만 저라면 10% 정도 비중을 줄여놓고요. 나머지 네. 그걸 좀 잃더라도 나머지 20%를 들고 가서 혹시나 반전이 나오더라도 20%로 내가 잃었던 거 이상으로 조금 적어지더라도 되찾는 방법이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비중만 좀 줄이자라고 의견 드리고 네. 나중에 혹시나 아래로 떨어졌을 때요. 저는 한 58만 원대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라고 봐요. 네. 58만 원까지도. 그러면 이런 가격대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다시 한번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전화 또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똑똑,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예, 미래 컴퍼니고요. 위드 컴퍼니요? 미래 미래 컴퍼니요? 예, 네, 매수가 비중은요? 예, 34,000원에 20%. 34,000원에 20%? 야, 멀다, 진짜. 네. 멀긴 먼데 좀 기다려보죠. 네, 20%인데 좀 기다렸다가 가격이 나중에 22,000원 정도 회복하잖아요.
네. 한 22,000원 정도 위로 올라오면은 그때 뭐 단가를 또 다시 보는데 시간은 조금 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산이 조금 앞에 최근에 좀 시세가 나왔던 부분이 약간 있긴 한데 이거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옆으로 갈 수 있고 방향성이 얘는 오른 적이 없는 거고 중간에 한 번씩 튀어 올랐는데 이렇게 내려가고 있어요 지금. 밑으로 네. 지금 제가 대각선 선 하나 그었는 거 혹시 화면 보고 계세요? 네. 보고 있- 대각선 선 하나 그어놨는데 아직까지 제가 볼 때 위로 좀 오른 거에서도 길게 보면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흐름이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네. 재무적으로 어떤 리스크가 있지는 않아. 리스크는 있지는 않고요. 뭐 로봇 쪽에 관련된 부분이나 뭐 부품 쪽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도 모멘텀을 다시 또 만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2만 한 3,000원, 4,000원대 지금 내려갔다 돌아오려면은 한 2만 4천, 5천원대부터는 또 크게 시세가 또 나올 수 있는 영역이 올 거예요. 지금은 조정이고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일 뿐이지 나중에 한번 저는 시세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올해 작년보다 좋은 재무로 재무적으로는 괜찮아졌거든요. 그리고 부채에 대한 비율도 크지 않고 회사에 대한 어떤 리스크적인 부분은 주가는 내려와 있지만 없어 보여요. 그래서 저는 유지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홀딩 의견 드릴 테니까 떨어진 데 사지 마시고 오히려 2만 한 2,500원, 22,500원이에요. 이런 가격 네. 위로 올라오면은 그때 우리 다시 한번 더 확인하고 뭐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하던가 그때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은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홀딩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네. 네, 이해 안 되시면 한번 다시 보세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다음 전화 또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세종 메디칼 네. 4,506원에요. 네. 10%요. 4,506원에 10%요. 예. 아, 진짜 이거 반등 나올지 저 모르겠어요. 얘도 좋지 않거든요. 네. 그래, 회사도 뭐, 주주도 뭐 바뀌고 뭐. 네. 가장 위험한 게 뭐냐라고 하면요. 이 중소형주 쪽에서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급등 나오는데 최대 주주가 자꾸 바뀌거나 이런 내용은 뭐냐라고 하면은 서로 물량 이 회사에 대한 부분들을 자꾸 넘기고 하면서 그러니까 돈 빌려 놓고요. 뭐 전환 사채도 그렇고 사채 빌리고 증자하고 이러면서 그 물량을 계속 넘기면서 제3자한테 넘기면서 거기서 자기들끼리 어떤 마진 남기면서 회전시키면서 기업을 자꾸 팔아 넘기면서 가다가 결국은 이 기업이 흐름이 다 깨져버리고 정지가고 막 이렇게 안 좋아지거든요. 대부분 그래요. 세종 메디칼이 주가가 크게 올랐죠. 근데 실적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이 기업이 뭐 자회사 모멘텀 뭐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그 안에서 가질 수 있는 내용은 그렇게 크게 안 보여요. 기업 자체가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아요. 주가도 올랐다가 뭐 말도 안 되게 올랐다가 지금 뭐 꺾였다가 액면 분할하고 뭐 주주도 바뀐다 얘기하고 주가는 그런데 좋은 쪽이 아니라 계속 내려가고 있잖아요. 이것도 제가 봤을 땐 리스크가 커 보입니다.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정리해버려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 반등이 진짜 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 제가 신도 아니고 이렇게 흘러내리고 여기서 꺾여버리면 진짜 정처 없이 내려가 버릴 상황이 있는데 이거는 저는 웬만한 반등 시 매도하라고 하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파악이 안 돼요. 그래서 비중을 줄이시고 좀 과감한 선택을 할 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제 의견은 매도로 하고 다른 쪽으로 좀 손해 10%잖아요. 그죠? 내 자산 100이라고 하면 10%의 절반 정도예요. 그러니까 내 자산 전체가 흔들리는 게 아니니까 끌려다니지 마시고 정리하시고 다른 쪽으로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급등이 나오고 안 나오고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쪽도 정리 의견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상담은 잠시 쉬었다 가도록 하고요. 강연의 일정 체크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연의 일정이 상당히 많이 잡혀져 있네요. 저희 멘토님, 김영구 멘토님, 문현진 멘토님, 그리고 황미영 멘토님 강연회가 상당히 다음 주까지 풀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가까이 계신 분들 찾아가셔가지고요. 좋은 강의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하고 일요일에도 전라도 쪽이랑 그리고 경상도 쪽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참여하셔가지고 좋은 내용 같이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상담으로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유튜브 상담 보도록 할게요. 휴림 로봇입니다. 자, 휴림 로봇 매수가가 3,120원이고요. 비중이 80%다. 어렵네요. 이거는 저는 더 내려갈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드네요. 근데 한 번의 기술적 반등이라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는데 3,000원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로봇주 쪽에 대한 부분들이 뭐 망가지거나 끝나는 테마는 아닌데 휴림 로봇은 좀 과했다. 뭐 돈도 못 버는 기업이 미친 듯이 과한 흐름을 좀 보였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기업은 반등을 줘도 짧게 주고 끝내버리고 다시 또 떨어질 가능성이 아직까지 시간적인 조정이 굉장히 길게 내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은 반등을 줄 때 한 2,000원 중반 정도에서 2,000원 중반에서 조금 안 되겠네요. 3,000원까지는 저는 지금 보이지 않고요. 반등 줄 때 시세적으로 약간 급등성 반등을 줄 때는 정리하시고 현금화하시는 쪽으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SFA 반도체네요. 자, SFA 반도체도 요즘 주가가 계속 흘러내린 부분인데요. 우량주라고 해서 최근에 살아남는 기업들도 많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많이 내려와 있는 다운 사이클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요. 근데 반전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SFA 같은 경우는 전후 공정 쪽 패키징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많은 그룹사들하고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재무적인 부분도 안정적이고요. 최근에 매각에 대한 얘기도 있었긴 했었는데요. SFA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저는 5,000원대 정도라면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목표치는 조금 이쪽, 5,500원 이쪽으로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5,500원 이쪽으로 갈 때는 분할 매도 비중이 30%니까 분할성으로 수익을 좀 챙겨가는 전략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보겠습니다. 코스맥스네요. 자, 매수가가 69,000원이고요. 비중이 20%시네요. 팔아야 하나요? 기다려야 하나요? 자, 매수가까지 왔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왔는데 이럴 때 이제 다들 고민할 거예요. 팔면 더 갈 것 같아서 못 판다라고 하는데 반 팔고 반 기다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래 기다린 데에서 보상 심리는 좋고 그리고 리오프닝이 제가 오늘 시장이 되겠지만 트렌드다라고 했기 때문에 한 3분의 1이나 절반 정도를 매도하시고요. 코스맥스는 중국 시장이 개장하는 다시 활발해지는 완화되는 코로나 정책이 완화되는데 수혜주 중에 가장 좀 상위쪽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원료에 대한 부분, 중국 자체 브랜드의 화장품도 원료에 대한 부분 생산이나 쪽 관련 위탁에 대한 부분들의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요. 저는 이 종목은 비중만 약간 줄이시고 조금 더 보셔도 될 것 같다라고 얘기 드리고요. 목표가는 한 76,000원대 정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유튜브 상담 여기까지 하고요. 전화 상담으로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느 종목 반갑습니다. 봐드릴까요? DSR 제강이요. DSR 제강이요? 예, 예. 네, 매수가하고 비중은요? 매수가는 6,300원이고요. 네, 비중은 15%. 비중은 15%요? 네. 최근에 산 건 아니시죠? 예. 네. 꽤 오래됐어요. 근데 지난번 올라올 때도 제가 큰 금액보다 못 와서 그냥 못 팔았거든요. 6,300원까지 갔네요. 진짜 딱 6,300원 정도 부분까지 갔는데. 근데 그거보다 좀 높았는데 네. 이번에 제가 추가 매수해갖고 조금 줄여놨어요. 아, 그래요? 애매하네요. 근데 다시 한 번 더 올라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얘가 이제 지금은 이슈가 많이 안 되지만 얘도 약간 테마성 끼를 많이 갖고 있거든요. 정치 인맥성 테마를 갖고 있고 최근에 좀 그런 거래가 많이 안 터지고 올라왔다는 거는 뭔가 이렇게 확인하러 왔던 느낌도 있고 해서 이거는 약간 좀 테마성이에요. 그래서 한 번쯤 그런 테마는 더 만들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다음에 올라올 때는 단가를 낮춰놨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내가 낮춰놓은 데에서는 팔아야 되지 않을까요? 맞나요? 네, 그래서 올라오면은 욕심내지 마시고요. 매수가 부분에서는 더 샀는 만큼은 덜어내시고
이건 목표 잡기가 좀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도 한 5, 6%대 정도 수익권에서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목표 수익을 높게 잡지 마세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밑에서부터 이미 어느 정도 올라왔고 최근에 얘가 올라가는 상단과 하단의 폭이 제한적으로 좀 갇혀 있어요. 7,000원대 부근에서. 그래서 저는 더 큰 시세가 나올 거라는 거는 조금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려워 보이니까 한 6,000원 중반대 후반대에서는 매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홀딩 의견 드리되 올라올 때 매수가에서 비중 축소, 조금 더 약수익에서 정리 이렇게 얘기 드릴게요. 이해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전화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오토텍요. 성창 오토텍이요? 성창 오토텍. 네, 매수가 만 비중 원에 10%요. 10,000원에 10%요? 네. 기다리죠. 기다리고 조금 더 사는 거는 조금 네. 더 기다렸다가 네. 뭐 사놓고 기다려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시장 분위기 좀 더 보고 가도 될 것 같아요. 내년 초에 봐도 되고 뭐 내년 초쯤에 또 움직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내년 초까지 좀 기다리죠. 제가 봤을 때 한 2달, 3개월, 2개월 정도는 좀 더 기다렸다가 조금 더 사도 될 것 같고요. 지금은 더 사지 마시고 10,000원대 같으면은 저는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밑에서 최근의 흐름은 조금 다지고 있는 매집성 하락으로 내려가는 흐름인데 최근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은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최근 6월달, 9월달 조정 이후에 그 조정폭을 가지고 추세가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계속 내려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얘도 거기에서 행보하다가 조금 더 나중에 순환에 올라타서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아주 소형주긴 하지만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재무적인 부분도 요즘 뭐 관련된 부분에서도 이익이 그 섹터 쪽에서 이익으로 돌아서는 기업들 꽤 많이 보이니까요. 이거는 홀딩 하세요. 아시겠죠? 네, 그럼 추가 매수 없이 그냥 네. 저 매수가까지 오면은 그냥 매수가에서 매도를 파세요. 했으면 싶거든요. 네, 파세요, 그냥. 매수가까지 추가 매수 기다리세요. 없이요. 네, 없이 네. 안 하신다면서요. 그죠? 그러면은 네, 아니요, 안 해도 매수가까지 와서 그냥 한 두 달 더 기다려서. 만약에 추가 매수 시점 뭐 한 2달 이전에 갑자기 올라온다. 당연히 팔아야죠. 네, 10,000원대 정도에서 매도하는 쪽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풍력주 CS 베어링이요. 네, 10%에 12,200원이요. 16,200원이요. 12,200원. 12,200원이요. 네네. 얘가 떨어질 것 같진 않아요. 네, 주가가 떨어질 네. 것 같진 않은데 조금 네. 더 왜냐하면 뭐 미국의 어떤 뭐 미국도 그렇고 다 상관없는데 풍력은 쉽게 사그러들 인프라 쪽 관련된 부분은 쉽게 사그러들 얘기는 아니고 그리고 네. 미국의 뭐 민주당 영향이 100% 이제 갖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상원 쪽에서 어떤 힘을 또 계속 가져갔다라는 부분은 그냥 미국 바이든의 힘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까지 좀 유지되는 형태로 많이 가니까 바이든 네. 정책 주자, 정책 관련 섹터잖아요, 그죠? 그래서 네네. 그런 관련성에서 좀 더 한번 나중에 또 이슈가 올 텐데 지금은 이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트렌드라는 어떤 섹터가요 자꾸 순환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한번 이슈를 가져왔던 게 좀 잠잠하게 있다가 이제 내 차례인가 보다 하고 올라온 시점까지는 조금 약간 조정이 있거든요. 그런 흐름으로 좀 갈 추가 거. 좀 해도 돼요? 아니요, 추가. 지금은 얘가 트렌드를 갖고 올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얘는 내년 한 상반기에 조금 넘어가야 올 것 같아서 저는 추가 매수 의견을 드리고 싶지 않아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더 사지 알겠습니다. 말고 가격이 높다라고 네. 해서 무조건 낮춘다는 게 유리한 건 아니에요. 얘가 괜찮다라고 네. 해서. 근데 시간이라는 네, 게 네. 있잖아요. 근데 돈이 묶여버리잖아. 내가 더 사버리면. 그래서 아, 시간적인 네. 부분 오를 게 제 생각에는 오르는 시점이 좀 더 걸릴 것 같은데 그럼 거기에 가까워질 때 좀 보는 게 낫죠. 그래서 뭐 가격이라는 건 맞출 수 없어요. 그 사이에 뭐 오르기도 하고 내려갈 수도 있는데 만약에 내려간다면 더 싸게 접근해야 되는 상황인 거니까 저는 일단은 그대로 보유한 상태로 가시고요. 내년 한 많이 2월 기다리. 그냥 제 관점에서는 한 2월 달 정도는 가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왜냐하면 이슈가 한번 최근에 됐기 때문에 조정의 폭이 조금 분기 정도 넘어가서 내년 한 상반기에 네. 넘어가야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이 기업의 재무적인 것도 한번 이 A가 될 거예요. 올해 실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재무적인 부분이 분명히 한번 이슈가 됐을 때 주가 변동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고 난 뒤에 네.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네, 알겠습니다. 그때 판단한 걸로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또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홍화대에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저는 파크 시스템인데, 파크 시스템즈요. 네, 네, 매수가 비중은요? 16,000원인데, 한 15% 가야 돼. 어제 조금 팔아버리거든요. 그래서 네. 아쉬워가지고, 이 차트가 괜찮으면 조금 추가매수를 해도 될런가 싶어가지고, 전화드리 봅니다. 얘는 좀 가치적으로 봐야 되고 시간도 조금 넉넉하게 계속 이래 본다라면요. 그러니까 네. 나쁘지 않아요. 저는 나쁘진 않은데 네. 제가 막 이렇게 성향하는 기업은 아니거든요. 느리게 그냥 이래 흐름대로 그냥 나는 내가 이렇게 간다 이런 느낌의 기업이라서 그렇다고 해서 기업이 네. 나쁘지 않아요. 굉장히 좋아요. 저는 굉장히 좋게 보는데 가격적인 것도 그냥 내가 좀 들고 두겠다라고 한다라면은 괜찮아요. 지금 뭐 매수가 쪽에 대한 부분이 약간 올라 있는 상황인데 좀 팔았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아까워하지 어저께 좀 마시고 팔았죠. 지금 내가 좀 팔았는 게 아까운 게 전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팔았는 게 내 어떤 가격적인 걸 만들어줬고 더 가면은 나머지를 더 위에서 팔면 어차피 내가 팔았던 이거랑 지금 이후에 파는 거랑은 같이 합산해서 이익이 나오는 거니까 조금 적은 이익이 되더라도 다시 또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저는 뭐 올라갈 것 같으니까 또 막 괜히 팔았어 이런 생각하는 게 그런 것들을 자꾸 하다가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네. 그냥 8% 비중 유지하시고 홀딩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향후에 또 추가적으로 더 다시 저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판단이 드니까요. 한 13만 원 정도 오면은 그때 한 번 더 연락 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저 홀딩 의견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또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네, 오늘 잘 듣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세경 하이테크 세경 하이테크 매수가 비중은요? 24,522원에 10%. 최근에 뭐 최대 주주 얘기도 나오고 좀 올라왔다가 떨어졌는데 좀 멀다, 그쵸? 네, 네. 네, 근데 그래서 뭐 이런 어디서 음. 손절매를 해야 되나? 일단 손절은 지금보다는 좀 손절이라는 것보다는 조금 더 높은 데 왔을 때 내가 손절할까 말까를 고민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은 네. 좀 기다려주자라는 부분이 좋을 것 같아요. 앞에 최근에 들어왔던 수급이 뭐 그냥 들어온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뭐 이 기업이 지금 뭐 삼성전자의 어떤 부분에서는 그래도 독점적인 부분을 갖고 있는 뭐 그게 계속 유지가 될지는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네. 공급을 계속 받고 있잖아요. 하잖아요. 삼성전자한테. 수요가 있고 하니까 네, 네.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 드리고 경기가 어려워도요. 이런 부품 네. 쪽 하청 기업들 중소형 쪽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씩 나아지는 환경이 생길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당장은 좀 네. 그래도요. 이 회사가 뭐 가지고 있는 재무적인 그러니까 유동성에 대한 비율을 갖고 있는 것 자체도 뭐 현저하게 리스크가 있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최근에 또 재무도 좋아졌고요. 그래서 저는 홀딩 의견 드릴 테니까 좀 보유하고 네. 좀 찐득하게 비중이 안 크니까 좀 찐득하게 좀 기다려 주자고요. 내년 한 상반기까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홀딩해도 네. 됩니다. 추가 매수는 지금 하지 마시고요. 역시 비슷해요. 내년 상반기 한 1월 달에 궁금하시면 다시 연락 주세요. 아시겠죠? 네, 고맙습니다. 네, 홀딩하고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또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KMW고요. 매수가는 53,300원에 10%요. 53,300원에 10%요? 네. 네, 현금 많으세요? 현금이요? 네, 현금 없어요. 없어요? 조금밖에 없어요. 조금밖에 없어요. 네. 일단은 기다리죠. 기다리면 좀 올라올 것 같아요. 많이 올라올 것 같은데 저는 이거 그냥 한 4만 원까지 기다리세요. 내년까지 4만 원까지. 보시고요. 내년까지 내년 보시고 내년 초까지요? 내년 한 언제까지? 내년 한 1분기하고 2분기 넘어갈 날 좀 풀릴 때까지도 좀 보시고 한 4만 원까지 기다리세요. 좀 약간 그러면 현금 좀 있으면은 추가 매수 할까요? 그러면 해놓고 좀 기다려야 될 텐데 그것도 굳이 올해 안에 할 필요는 없어요. 내년 초에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올해 연말에
아직 제가 지금 오늘 기준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뭐 네. 제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 방향성 위로 갑니다, 내려갑니다. 아주 이벤트가 아직 남았거든요. 그 이벤트가 좀 지난 시점에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직 우리 금투세에 네. 대한 부분도 있고 유예가 될 거라고 저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과 그리고 또 그 미국의 그 연준에 대한 내용성이 점도표라든지라는 게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라는 이런 내용이 다음 주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네. 기대치들을 좀 더 확인하고 그런 게 좀 시장에 녹여드는데 한 보름 정도, 한 달 정도 걸리니까 그런 거 우리가 좀 더 기다렸다가 해도 되잖아요. 흐름은 좋아요. 네. 저는 5G 쪽에서 이제 안 했던, 미뤄졌던 코로나 때 타격 입었던 부분들이 회복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홀딩하고 계셔도 돼요. 아시겠죠? 추가 매수는 그때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그럼 저는 추가 매수는 이제 내달 초쯤 그때요? 그때 내년 1월 달에요. 그때 한번 더 연락 주세요. 그럼 그때 제가 얘기 드리고요. 그게 아니어도 주가는 올라올 거니까 너무 막 자꾸 추가 매수 내가 단가 더 떨어져서 빨리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조바심 내지 마시고 넉넉하게 기다려 보세요. 저는 매수가까지도 내용성이 좋다라면은 금방 갈 것 같아요. 아시겠죠? 아, 네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대한과학이요. 대한과학이요. 네, 매수가 네. 비중은요? 매수가는 22,821원이고요. 2만 원이요? 네, 22,821원. 네. 비중은요? 비중은 50%예요. 50%예요. 네. 갇혔네요. 네. 너무 오랫동안. 네, 이거는 갇힌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기다려야 돼요. 저도 이거는 뭐 얼마 가격에서 어떻게 하세요? 전 가격을 좀 많이 얘기 드리는 편인데 얼마 가격에 네. 어떻게 하세요? 비중을 더 사세요라고 할 수 있는 게 본인도 느껴지시잖아요. 제가 지금 어떤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드릴 수 없다라는 게 느껴지시죠? 50%에 저기 위에 있어요. 그죠? 위에 있는데 여기서 내가 50%를 더 산다? 그래야 15,000원 정도 떨어질 텐데 근데 내가 그걸 여기서 못 받겠는데 이 기업이 마냥 좋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건 없어. 맞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추가 매수 전략이 아니라 올라올 때 조금씩 줄여나가야 될 게 먼저라고 생각되는데 다만 저는 일단은 최근에 있었던 이 상한가가 올해 좀 있었는데 이 가격은 결국 다시 올 거라고 봐요. 박스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내려가는 각도도 조금 바뀌고 있고 재무적인 부분이 뭐 작년 코로나하고 뭐 이런 내용성이 있었고 우리 뭐 백신하고 내용성이 있으면서 얘가 뭔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리고 항상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어떤 내용성이나 바이오 쪽에 대한 어떤 내용성이 있을 때도 조금씩 변화하는 기업이 내용성이 있으니까 일단은 저는 홀딩 의견 드려요. 뭐 이 기업이 막 망하거나 이런 우려 걱정은 당장에 없으니까요. 워낙 가벼운 기업이라서 시가총액이 그런데 500억대야. 너무 많이 오랫동안 이렇게 돼 있어서 마음이 너무 아파서 한동안 1년 동안 안 바라봤는데도 근데 그냥 그 1년 동안 시장이 안 좋아서 그래요. 1년 동안 시장이 좋았으면 또 바랄 수는 있지만 그걸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막 뭐 죽겠다 이거 다 버리고 다 포기해버리자 이럴 필요는 없는 거예요. 내가 또 1년 기다렸는데 나중에 봐봐. 1년 뒤에는 저 위에 가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답을 낼 필요가 없는 거야. 내가 자꾸 지금 이 상황이 1년 동안 담궈놨는데 이렇게 됐어. 이럴 필요가 없는 거고요. 이 회사가 내려와서 가격적인 조정을 보인 거고 또 회사가 좋은 내용이 있으면 또 오르기 시작하는 거니까 그때 대응을 해주면 돼요. 지금은 팔 시점은 아니다. 10,000원대 이상으로 올라올 수 있으니까 그때 뭐 줄이거든지 뭘 할지 결정을 하자고요. 비중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일단 10,000원까지 저 홀딩 의견 드리고요.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때 온다라면. 그래서 저는 굳이 10,000원. 네, 10,000원 위로 10,000원 오면은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굳이 지금 뭐 손절에다 뭐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다른 비중 있는 거 그런 거 좀 신경 쓰고 여기서도 조금씩 거기서 수익 나는 거를 이걸 조금 줄여가는 것도 나쁘지 않으니까 좀 내 다른 자산을 좀 신경 쓰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일단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좀 안 좋은 기업들, 좋은 기업들 구분하는 것도 어려우실 텐데요. 안 좋은 기업에서 꼭 망하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다만 너무 걱정과 공포에 휩싸이지 마시고요. 시장이 반등 나올 때는 잡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잡주들도 급등이 잘 나옵니다. 지금 시장처럼요. 그러니까 너무 우려하지 말고 반등 때 내가 어떤 대응을 할 건지를 좀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항상 성공 투자 응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